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애프터 장을 포함해서 27.68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꾸 28불에 파는 것입니까? 그저 28불만 올라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면서 계속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28불 이거 먹자라고 여러분들은 그동안 기다림을 가졌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날 차량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그릇은 28불이라는 것입니까? 저는 강력한 의문점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기관들 13F 파일링을 보시면 기관들은 꾸준히 들어오면서 루시드에 착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엉덩이를 무겁게 착석을 딱 하고 있는데 수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엉덩이가 가볍습니까? 여러분들의 엉덩이는 너무 가벼워서 날아다닐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루시드에서는 공식적으로 10월 30일 날 딜리버리 행사, 공식적으로 차량 인도식을 진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루시드 주주분들, 마케팅 팀들한테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무슨 마케팅이냐? 이번에는 마케팅 팀이 어떻게 이를 처리를 할지. 딜리버리 행사인 만큼 첫 고객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첫 고객일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아무개 제임스, 톰 이런 사람들 그냥 데리고 와서 하는 건지.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루시드의 주주라면 마케팅 팀들이 이러는 거 그냥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마케팅 팀들 삽질하는 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간대한 마음으로 마케팅 팀들이 제발 보통만이라도 가주자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시드의 차량 인도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공식적인 루시드 차량 스펙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시드의 스펙 거짓말 그거 구라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단 루시드의 최상위 트림 드림 에디션은 이건 정말로 한정 판매 몇 대 안 파는 굉장히 상징적인 차량입니다. 드림 에디션은 배터리가 118kW 꽤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차량이 1111마력, 중요한 것은 듀얼 모터로 1111마력이라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모터 3개를 넣어서 겨우 1000마력을 맞추고 리비아는 모터를 4개 넣어가지고 1000마력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효율성이 19인치 바퀴랑 21인치 바퀴에 따라서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랜드 투어링에 보시면 이 바퀴 무게에 따라 가지고 0.5나 떨어지는 모습.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효율성 수치에 있어서 차량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 현재 그랜드 투어링이 됐던 드림 에디션 꽤나 무거운 중형 세단입니다. 즉 루시드가 4만불 전기차, 저가형 전기차, 조금 더 가벼운 전기차, 듀얼 모터가 아닌 싱글 모터, 결국 무게가 낮으면 낮을수록 루시드의 효율성 수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루시드의 4만불 전기차 정말로 기대해볼 만한 결국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차량은 4만불 전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블룸버그 뉴스를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루시드 공장을 짓는 것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 속도가 조금 더 붙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굉장히 호재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오일 국가로서 오일 대장으로서 유명했지만 이제는 배터리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국가 정책 사우디 비전 2030에는 루시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우디가 배터리 시대를 열려면 결국 루시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면 루시드 지금 28불, 27불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라는 기업 결국에는 배터리다. 결국 루시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저장 장치 시스템을 보유하는 그러한 기업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사우디라는 어마어마한 석유 국가 대장이 밀어주고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루시드가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행거리 500마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배터리 에너지 사업의 성장성은 전기차보다 훨씬 더 거대해질 수가 있고 결국 위대한 투자자 여러분들은 에너지 시대를 주도하는 루시드 그룹
루시드의 수익성을 극대시켜줄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무엇일까? 자, 물론 최근에 28불을 못 뚫고는 있지만 그래도 좋은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딜리버리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딜리버리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으면 다음은 품질이고 그 다음은 대량 생산이고 그 다다음은 투더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안티 여러분들이 루시드를 의심하였습니다. 루시드 사기회사, 한 대도 딜리버리 못한, 차 한 대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루시드가 말하는 그런 스펙, 기능 믿지 않는다. 배터리 그거 보나마나 많이 넣어가지고 한 거겠지. 사기회사야. 어차피 이번 연도에 루시드 차량 인도 안 된다. 차 못 만든다라고 말했던 수많은 안티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올 말은 무엇입니까? Shut the fuck up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루시드는 지금 하나하나 증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주는 이렇게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면서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루시드라는 기업에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리스크는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고평가 논란은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루시드라는 기업의 고평가 논란이 없어지는 시기가 오려면 2024년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 전환, 2025년 캐시플로우 기준으로 흑자 전환.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이 순간이 오면 주가 가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라는 점. 자, 물론 이제 종목 선택이라는 것이 개인 성향에 따라서 틀린 것이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빅 웨이브 전체적인 대세의 흐름은 아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유명한 석유 기업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에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석유에서 에너지로 바뀌는 이 흐름, 그 중심에는 전기차와 배터리가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루시드 공식 트위터에서는 딜리버리 이벤트 이번 주 30일 날 시작을 한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마케팅 팀장 제프 형은 이번 주에 첫 번째 고객 딜리버리 정말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선포를 역시나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루시드의 CEO 피터 형은 연설을 합니다. 어디에서 하냐면 킹 압둘라지즈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센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럭셔리 전기차 우리의 미래다 전기차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데 과연 오늘 어떠한 말이 나올지 아마 피터 형이 연설을 아마 루시드, 사우디, 투게더 가자 하지 않을까라고 말해보겠습니다. 자, 흔히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Buy the rumor, sell the use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루시드라는 기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켓선이 떠나기 전에, 우주로 떠나기 전에 그때 많이 주어야 되는 그러한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루시드 주주 여러분들은 20불 더 이상 보지를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Say goodbye를 원하고 있습니다. 차량 딜리버리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수많은 안티 여러분들 안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딜리버리가 되니까 이제 품질에 대해서 욕을 할 것이고 이제 품질이 끝나고 나면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이 끝나고 나면 저가형 전기차, 그 다음에 전기차 말고 뭐 있냐, 배터리, 이제 에너지, 그냥 끊임없이 안티 여러분들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안티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루시드를 여러분들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여유롭게 그린티 프라푸치노를 마시면서 그렇게 안티들이 발광하는 모습을 여유롭게 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미국 전기차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점유율이 1등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GM, 포드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할 점은 전기차 지금 탈만한 차량 테슬라 말고 없습니다. 폭스바겐, GM이랑 포드랑 탈만한 전기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의 전기차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들의 니즈는 다양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소비자들은 새롭고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루시드 주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스펙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면서 2021년도에 그거 잘 모르겠는데 CCIV라는 스펙 회사에 그냥 투자를 했는데
10년 뒤에 2030년에 우리는 이제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루시드, 이러한 날이 루시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